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협의 이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쯤 착공할 전망인데 환경단체 반발이 변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패가 달려있는 특별법에 담긴 여러 특례가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강원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년 전 발생한 삼척 탄광아파트 연탄가스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한석탄공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강릉시가 야간 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야간 볼거리를 대거 확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린 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설계와 함께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케이블카 시설이 어떻게 조성되고 착공 시점은 언제인지 이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이곳에서부터 3.3km 떨어진 설악산 끝천까지 케이블카가 연결됩니다. 그 가운데 바다와 설악산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은 전체의 60% 정도인 2km 정도입니다. 이곳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15분 정도로 올라가면 해발고도 1430m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상부시설에 다다릅니다. 처음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387제곱미터 규모 상부시설엔 카페와 같은 각종 편의시설을 계획했지만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실제 설계에는 상부 면적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건축물은 케이블카 운행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면적으로 계획하고 실내 전망 공간은 체류 인연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환경 훼손을 우려해 탐방시설과 주변 400m 길이 산책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대청봉까지 걸어갈 수는 없지만 상부 정류장에서 동해바다 조망이라든가 기타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경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1개 절차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상보다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앞당겨진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5월 말경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개발협의 등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1월쯤 시설을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업을 백지화하기 위해 반대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내용들을 다 검토를 하고 다각적인 면에서 그래서 법적 대응과 그 관계기관 항의 방문 등 백지화될 때까지 싸워 나갈 겁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환경보호와 지역발전이라는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이제 시작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은 강원도만의 자치분권과 특례 이양입니다. 이런 내용을 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는데 정부 부처는 난색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강원도가 바라는 핵심적인 권한 이양과 특례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검토 보고서는 심사 안건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이해 득실 등을 조사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강원도가 요구한 권한 이양이나 특례에 대해 국회는 물론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부정적입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시군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한 특례에 대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에 대해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며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제출한 의견에 조금 반영을 한 거여 가지고요. 허영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 안에 원안을 그대로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정부 부처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고.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정부 반대도 강력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특례에 대해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하류 지역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특례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기능 등 입법 취지와 법의 실효성이 상실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형 마이스터고 고교 설립 등 각급 교육기관 설립 특례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특정 학교 유형에 대해 시도별로 다른 지정 절차를 둔 사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무의미합니다. 이런 4대 규제 이런 거 보면 하나하나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는 이제 8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반대라는 수많은 암초에 부딪혀 그대로 난파할지 아니면 이를 피해 순항할지 특별법 개정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시의회가 일부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돼 영동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도내에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 사건 재판과 소년 보호 사건 관련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영동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문을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강릉경찰서는 지난 18일 강릉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2억 원 상당의 금을 훔친 20대 4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주범 2명에게는 특수절도 혐의로, 공범 2명에게는 작물 취득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공범 2명의 계획적인 범행 가담 사실까지 확인해 4명 모두 특수절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전 강원도 삼척의 탄광 아파트에서 아래층의 연탄 보일러 배관을 타고 연탄가스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였는데 법원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회사 측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겨울 삼척 도계 지역의 아파트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3명이 술을 마셨습니다. 자정을 넘어 1명이 귀가하고 2명은 아파트에서 잠을 잤는데 다음 날 오후 늦게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1층부터 옥상까지 하나의 가스 배관을 같이 쓰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쓰던 연탄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벽면을 뜯어보니 연탄가스를 밖으로 빼낼 연통이 빠져 있고 벽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 가스가 집 안으로 새어 들어온 겁니다. 유족 측은 해당 아파트 소유주인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많이 슬프고 그립고 억울하고 또 결과는 우리 쪽에 승패가 났다고 하는데 사과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 2부는 사고 원인이 배관에서 유출된 연탄 가스 때문으로 보이고 관리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책임을 물어 석탄공사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사택 아파트를 임대해 준 점과 당사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하려다 사고를 당한 점 등을 참작해 전체 손해의 30%로 석탄공사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이 사건 수사 당시 배관 이탈 관리에 과실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이권 결정을 내린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었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석탄공사의 과실은 분명히 인정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경찰에서는 과거 9년 전에 동일한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 사건 이후 석탄공사는 해당 아파트 나머지 33세대의 연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교체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낮엔 국내 최고 관광도시를 자부하는 강릉시는 해가 지면 볼거리가 거의 없는 정막도시로 변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야간 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강릉시가 여러 가지 야간 볼거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국내 최고 관광지 강릉 경포해변. 최근 대형 숙박업소가 여럿 들어서며 관광객들이 부쩍 늘고 있지만 해가 지면 깜깜하고 찬바람까지 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해변가도 사실은 조명이 많이 없고요. 어두워서 좀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볼 게 없어서 사실은 해변가 쪽으로도 좀 조명도 있고 하면. 시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질 무렵까지만 해도 사람이 많이 찾는 강릉 월화거리와 중앙시장 인근도 저녁 7시만 되면 갑자기 인적이 뜸해집니다. 볼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워가지고 딱히 볼 것도 없는 것 같고 조명 같은 게 더 환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이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볼 게 없다고. 국내 최고 관광도시를 자부하지만 야간엔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강릉시가 여러 가지 야간 관광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최고의 거리가 된 강릉 월화거리 옆 월화교에 야간 분수 조명을 만듭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대로 업체에선 다음 달 초부터 야간 분수 조명을 시험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인근엔 야시장도 꾸며집니다. 이곳 강릉 중앙시장 인근 월화거리에는 4월 말 야시장이 들어서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포호수 주변에도 강릉 팔경으로 꼽히는 경포호의 달을 소재로 다양한 볼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이고 오죽헌 인근에는 야간 뱃놀이 체험 공간, 연곡해수욕장엔 감성 돔 텐트, 소량수목원엔 다양한 야간 조명이 설치되는 등 강릉 시내 곳곳에 다양한 야간 관광 시설들이 마련됩니다. 강릉에 오셔도 야간에 이제 많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개발을 해서 야간에 즐기시고 또 숙박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머무르다가 가시는. 해만 지면 갈 곳도 볼거리도 없어지던 강릉시가 반쪽 관광지 오명을 뒤로 하고 야간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관광도시로 변신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6개 지자체가 연료로 유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걷겠다고 나섰는데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이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 될 거라며 오염물질 배출 기준부터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영월과 충북 제천, 단양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지역을 돌며 자원순환세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세는 폐기물 반입세이며 더 정확하게는 쓰레기 소각 대금입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자원순환세는 생산된 시멘트 톤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주민들을 위해 쓰자는 이른바 시멘트세 도입이 시멘트 업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지자체들이 내놓은 일종의 우회 전략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직접 세금을 걷지 못하는 대신 공장의 연료로 쓰는 폐기물 1kg당 10원을 폐기물 업체에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영월과 강릉, 삼척, 동해, 그리고 충북 제천과 단양 등 6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통한 자료를 가지고 자원순환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들은 돈을 걷어 주민에게 쓰는 것보다 배출 기준을 강화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게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수십 년간 시멘트 공장 가동으로 대기 오염과 비산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인데 해결책도 없이 돈을 받게 되면 대기 오염을 방지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폐기물을 정당화하고 유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 폐기물 처리 소각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이 50ppm인데 영월 등 대부분 지역의 시멘트 소성로는 2007년 이전에 지어 기준치가 무려 5배 이상인 270ppm이다 보니 기준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소각장 기준이라도 적용을 해달라.
한국의 최소한의 환경에 맞게끔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지자체의 답을 들어본 뒤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의 제2청사 운영 계획이 기존보다 축소 추진되고 있다며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릉시의회 윤희주 의원은 오늘 열린 제3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가 무늬만 제2청사가 아닌 부지사가 상주하며 그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당초 5개국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축소해 기존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관광과 산업국의 150여 명만 강릉으로 이동한 3개국으로 운영하는 것은 약속과 다르다며 규모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심리 위축으로 영동 지역 주택시장 하락세가 뒤늦게 시작하면서 향후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의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영동 지역 주택가격 변동폭이 마이너스 0.3%를 보이며 2020년 4월 이후 30개월 만에 전월 대비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전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영동 지역은 뒤늦게 10월부터 시작해 하락폭이 점차 확대돼 하방 리스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9월 영북 지역 4개 시군에서 열리는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에 최신 영상기술 기법을 활용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전시가 펼쳐집니다. 강원 세계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주요 행사장인 고성군 세계 잼버리 수련장에 푸른 지구관을 조성하고 높이 6m, 길이 70m의 초대형 스크린 3개로 꾸민 대형 전시관을 운영합니다. 산림의 과거, 현재, 미래와 기후 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법을 산림에서 찾는다는 주제의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릉사랑 시민연대가 강릉의 모 업체가 지난 1997년 강릉시 안현동에 골프장 건설 허가를 받은 뒤 당초 계획과 달리 대중골프장을 짓지 않고 있다가 이 땅을 다른 기업에 되팔아 상당액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업체가 환매권 상실로 인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실시 계획인가를 연장해준 강릉시가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번 주 내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골프장 부지 33필지를 살펴본 결과 모두 해당 업체의 소유로 나타나 부동산 매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일주일 중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한 뒤 수요일부터 꾸준히 줄어 어제까지 7주 연속 일요일에는 100명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2월 7일을 마지막으로 500명대를 기록한 뒤 꾸준히 줄어 이달 들어서는 300명대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까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238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90만 4천여 명입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한류성 어종인 청어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지난주에만 75톤의 청어가 잡히며 올해 들어 청어의 누적 어획